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52만원입니다. 752만원 해서 플러스 1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투자는 그냥 계속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에 뭐 건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한 6%대 오르면서 수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요 네 종목이 한 45만원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지난번 수익까지 합치면 한 55만원 정도 됩니다. 중기투자 종목은 시장이 급락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좀 길게 보고 가져가는 그런 관점으로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계좌에서 이제 수익 난 것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플러스 12만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에 해룡실리콘 이야기 하셨어요. 해룡실리콘 아지님 덕분에 수익 나서 고맙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해룡실리콘 이야기했던 게 아마 6월 7일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설명했을 때 이런 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목 이야기할 때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물량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액면가 얼마짜리인지 보고, 그리고 이제 유동 주식 수를 보죠. 해룡실리콘은 유동 주식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860만 주니까 좀 작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실리콘이니까 이거 예전에는 전쟁 관련주였습니다. 방독면의 옆면, 그게 실리콘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전쟁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최근에 원전에도 부품 들어간다는, 이때 올라갔을 때 원전에 부품 들어간다 해갖고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라든가 뭐 자동차 부품 등등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실리콘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꽤 괜찮은,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적이 보시면 매출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작년도에 그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순이익도 좋아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 올해도 1분기, 2분기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작년 영업이익을 또 넘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채가 거의 없죠. 그래서 부채 없고 유보율 많고 하기 때문에 탄탄한 회사다, 대충 이 정도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여기서 정리해버리고 계속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댓글 보기 전에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종목들 테마별로 이렇게 쭉 눌러봅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테마별로 눌러보다 보니까 얘가 눈에 띄어가지고, 해룡실리콘 역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 팔아버렸는데,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일부 이익 실현하고 일부 남겨놨다,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그래서 댓글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해드린 건 별로 없다, 이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 저는 못 가지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건 꼭 간접적으로 제가 되게 기쁜 겁니다. 팔아버렸는데 올라가면 상당히 좀 배가 아프죠. 근데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걸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그나마 좀 배가 덜 아프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댓글이 상당히 고마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굳이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 휴장이었답니다. 왜 휴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휴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쉬었고요. 독일 증시가 한 1% 정도 오른 건 긍정적이었다. 이 독일 증시가 그동안 너무 못 올라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하려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독일 증시가 그동안 못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간 거 이제 키 맞추려고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고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힘에 겨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 부분은 다우지수는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태고, 나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코스닥 쪽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제 더 올라가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도로, 이게 급등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급락하지만 않으면 그냥 뭐 이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수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 지금 계속 며칠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여기쯤에서부터 뭐 지수는 크게 뭐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도 많이 왔지만 여기서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대충 오늘까지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악재가 발생해서 뭐 해외 증시부터 해서 급락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미리부터 겁먹고 여기서부터 아래쪽을 배팅 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무난하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 지수가 횡보하면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상당히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매매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뭘 가지고 있었냐면 이글벳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경 BK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200만원 가지고 있었고요. 대충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한 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글벳은 바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8,800원에 아침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뭐 돼지 엘뱅이라든가 무슨 이런 쪽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아무 뉴스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힘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팔아버렸고요. 계속 횡보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약간 떨어져서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했고요. 그 다음 남북 경협주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신원을 2,445원 보합해서, 그러니까 본전에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신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신원, 그다음에 아난티, 데아티아인데 본전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했던 이유는 오늘 그 홍준표 관련주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너무 몰려가는 바람에 남북 경협주 쪽에 올라갈 여력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빅텍이라는 종목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지금 조금 정세가 불안하긴 하죠. 왕이 부장이 지금 방한한다고 뉴스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게 급하게 방황하는 걸로 봐서 최근에 나온 그 이슈가 그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뭐 어디에 편입시킨다 이랬는데 그게 아마 군사적으로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사적으로 가두는 그런 어떤 무슨 조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을 가입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중국이 고립되니까 왕이 부장이 급하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럼 와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이 너 그러면 재미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반한 감정 해갖고 옛날에 한번 당해봤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그렇게 해버리면 안 좋아지니까 좋게 좋게 가자. 이게 또 우리 한한령 좀 풀어주고 잘해줄 테니까 북한한테 좀 협조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왕이 부장이 온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추진하는 어떤 군사적인 그 부분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일단 좀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요 뒤에 건 뉴스 나와봐야 알겠죠. 왕이 부장이 오거나 뭐 다음 행동을 모션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왕이 부장이 와갖고 뭐 북한 쪽에서 잘해줄게 이러면 좋아질 수 있는데, 왕이 부장이 북한 관련한 남북 대화 관련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겉으로 그냥 뭐 내가 협조해줄게 이 정도지 북한한테 남한하고 대화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남북경협주는 좀 눈치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던 남북경협주 다 팔아버렸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한 6%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7,200원에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건 진짜 알짜배기로 알차게 그냥 제가 봤던 대로 갔기 때문에 어디 갔죠? 코스메카 코리아 17,200원에 팔았습니다. 100만원 팔고 100만원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100만원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팔았던 이유는 중기 투자에 지금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 200만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에 잡은 거는 오늘 하루를 보고 그냥 잡은 것 뿐이기 때문에 6% 정도 올라오면 뭐 오늘 올라온 만큼 최대한 올라왔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이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이익 실현하면서 오늘 그게 오늘 그 수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버렸고요. 그래서 요렇게 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마지막에 그 종가에 휴마시스를 다시 또 매수했거든요. 다 팔고 나서. 그래서 요걸 잡은 이유는 오늘 확진자 숫자가 조금 이게 이상합니다. 지금 보면 어제보다 더 나오죠.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1597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월요일 날 그 PCR 검사했던 결과가 화요일 날 나오죠. 그래서 월요일 날 확진자 숫자가 1597명인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제까지 월요일 날 나온 확진자 숫자 중에는 최고치였다고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치. 그래서 이게 지금 느낌이 팍 온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일요일 날 그 검사 적어서 그렇고 월요일 날도 그러면 줄어야 되는데 이게 월요일 날 최고치를 그 나왔다 하니까 그 이때까지 보통 일주일치 보면 일주일에 수요일 날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발표된 숫자가 사상 최고치가 나왔으니까 내일 발표되는 숫자도 수요일 최고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내일 2,000명이 넘어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2,500명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확진자가 2,000명 넘어가면 크게 급등 안 하기 싶은데 2,500명 넘어가면 깜짝 놀래갖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휴마시스는 그동안 지금 못 올라가고 계속 누르고 있죠. 그래서 눌려있기 때문에 누르고 있다가 호재 터지면 급등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그 200만원을 종가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이제 휴마시스로 반대 개념이죠. 화장품 관련주를 이익 실현하고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 확산하는 쪽에다가 베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그 마지막 종가에 서현이라는 종목을 또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서현은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마지막 종가에 잡았는데요. 이거 왜 잡았는지를 설명하려면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 이야기하면 주식 투자하는데 왜 정치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하고 싶은 주식 관련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치 이야기 듣는데 좀 거부감 있으신 분은 요까지만 들으시고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치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면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걸 차트로 그려가지고 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가장 큰 뉴스는 뭐였냐면 홍준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모 기관에서 했는 지지율 조사에서 이 지지율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 틀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사하는 업체에서 했는 지지율 조사에서 어제 어떤 지지율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그 야당 후보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을 앞질러서 그 1등 했다는 뉴스가 나와갖고 어제 올랐죠. 근데 오늘은 뭐가 나왔냐면 이제 그 1대1 구도를 했을 때의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 같으면 윤석열 대 이재명 몇 프로도 몇 프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기느냐 이재명 지사 이기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낙연 이렇게 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그 당에서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죠. 대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대1 대결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나온 그 지지율 조사하는 회사에서 나온 그 결과가 뭐였냐면 1대1 대결에서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도 이기고 이낙연 대표도 이긴다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표로 해도 이기는데 홍준표 의원으로 해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악재가 하나 터져버렸죠. 이게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악재라고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상당한 이슈거리가 되는 뉴스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올라가니까 반사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홍준표 의원 쪽으로 대거 급등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제 눌리고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올라가 버린 겁니다. 1등 해버렸다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특이했던 게 MH 에탄올이 홍준표 관련주에 새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갈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상한가 들어갔고 이거 앞쪽에 있는 고점 뚫고 내일 상한가 한번 더 들어가고 그 다음 쯤에서 풀리지 않겠냐 대충 보는데 들어가기 힘들죠. 이 상한가 들어가고 물량이 없는 데다가 내일 만약 또 상한가 들어가면 급등하면 따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한가 들어갈 때 되면 밀릴 때가 됐기 때문에 또 겁나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그 가덕도 테마 때 올라갔었습니다. 가덕도 주변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홍준표 테마주로 엮인 이유는 홍준표 의원이 경남지사 할 때 거기 무슨 경남 거기에 무슨 관광단지인가 뭔가 조성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H 에탄올이 그 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연결이 돼가지고 뭘 했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 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두각이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연관이 있는 쪽으로 해서 올라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DSR을 좋게 잡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DSR이 그 가덕도 인근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덕도 안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홍준표 의원이 가덕도 쪽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연결되면 가덕도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DSR 잡았었는데 어제 팔아보고 나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 오늘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돼버리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게 유동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요. 보시면 실적도 좋은데다가 유동물량이 지금 48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이 다 잡아버리면 아마 이때쯤 세력들이 물량을 잡았던 것 같고 땡겨 올려버리면 점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DSR이 대장이 되고 DSR 제강이 뒤를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 게시판 들어가보면 DSR이 대장이냐 DSR 제강이 대장이냐 해갖고 계속 싸웠는데 이때는 DSR 제강 쪽 가지신 분이 이제 큰 소리 쳤죠. 봐라 내가 대장이 내렸는데 이제 내일 되면 또 달라지죠. 봐라 내가 DSR이 내가 대장이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 갑자기 배가 사가퍼지네요. 오늘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참았는데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홍준표 의원 쪽으로 지지세가 몰리는 것 같고 이게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 관련주인 그 에코플라스틱 가지고 있다가 오늘 100만원 갖고 있다가 물타기 해갖고 약간 이익복 빠졌는데요. 이 팔아버린 이유가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위 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잡았다 했는데 1위는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1대1 대결에서 지금 밀린다는 거죠. 홍준표 의원한테도 지금 밀려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밀려버리게 되면 나가리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낙연 대표도 지금 같이 또 밀려버리죠.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는 홍준표 의원이냐 윤석열 전 총장이냐 홍준표 윤석열 이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나온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듣기에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인 시절에 윤석열 총장하고 좀 가까운 검사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그 당시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답니다. 무슨 당직자였다고 합니다. 야당에 김웅 의원한테 어떤 문건을 전달해 줬는데 이 문건이 그 당시 때 총선 때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여당 의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관련되는 문서를 전달해 가지고 김웅 의원으로 하여금 야당에서 이 여당 의원을 공격하도록 고발하도록 유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맞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여당 국회의원을 떨어뜨리고 싶어가지고 그 여당 국회의원이 어떤 소송이나 뭐 관련 이런 그 고발 들어온 이런 사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야당 쪽에 있는 김웅이라는 사람, 그 당시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김웅이라는 사람한테 전달해가지고 너그 당에 이거 전달해갖고 이 사람 너가 고발하도록 해라 이렇게 그 유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검사가 고발할 수는 없죠. 사건이 고발이 들어와야 검사가 조사를 하니까. 고발 들어오면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음모를 꾸며서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여당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언론에서 주장하는 그게 여당 측 언론에서. 근데 이렇게 만약 그 주장하는 여당의 주장이 맞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에 개입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그냥 구속 정도가 아니고 사형시켜야 될 정도의 어떤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인생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근데 뉴스를 계속 들어보면 뭔가 조금 안 맞다는 얘기죠. 아구가.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무슨 고발 사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먼저 기자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사주 그러니까 무슨 회사 사장 회사 사주니까요. 회사 사장한테 내가 뭘 했나 이런 건 줄 알고 잘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로 봤을 때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가 시켰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그다음에 전혀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이고 이렇게 되는 건 조금 의아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시켰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 알리바이를 설명을 하겠죠. 근데 사주가 뭐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그걸 빼고 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을 잘 아는 검사, 이것도 또 참 여론에서 그냥 검사라 그러면 됐겠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아주 가까운 검사랍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공격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아는 검사한테 시켰다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과 아주 가까운 검사가 김웅 씨한테 지금 제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모든 사건이 원흉이 김웅입니다. 그래서 김웅이라는 사람이 이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 사건 끝나고 나면 김웅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 돼 있을 겁니다. 김웅이라는 사람한테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까지 들은 걸로만 봤을 때 검사가 김웅이라는 사람한테 여당의 어떤 이 사람을 고발해라는 문서를 전달해갖고 김웅이라는 사람이 야당에 거기에다가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문서를 전달을 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고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건에 검사 이름하고 김웅 의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웅 씨한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잠수를 타버리는 겁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잠수 타버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상식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얼마 안 됐고 그 사건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사한테 뭔가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는 이건 완전 공작 정치인데요. 이거 하는 문건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고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자꾸 잠수를 타버리니까 진짜 뭔가 있는가 쪽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느끼기에 마치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생태탕집 아들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식당에 생태탕 먹으러 갔는데 그 집 아들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손님의 신발이 페라리인지 뭔지 억수로 비싼 흰색 신발을 신었다는 것까지 기억에 남을 그런 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뭔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을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사건이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이 게이트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뿐만이 아니고 구속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풍이 어떻게 맞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갑자기 아니 갑자기 지금 제가 말하다가 갑자기 끊기는 이유는 지금 휴마시스가 갑자기 시간의 거래에서 흠해수겠네요. 장난치는 겁니다. 괜히 놀랬네요. 시간이 지금 23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가 마지막에 29분 60초 되면 이 매수 주문 싹 빼죠. 그럼 원래대로 탁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이 올라가는 줄 알고 좋다고 막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고 막 놀래가 당황하게 되는 그런 식의 장난을 칩니다. 세력들이. 이것도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이거 금감원문헌에서 조사해갖고 전부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다 끝났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걸 생각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야당 지지율 1위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정계로 와가지고 지지율 1위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왜 지지율이 됐는가 생각해보면 이건 오로지 제가 봤을 때 여당의 실수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급등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검찰총장인데 잘라내려고 물론 잘라내는 게 나중에 뒤에 가서 조국 사태부터 해가지고 자꾸 대통령까지 건드리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잘라내고 싶은데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까지 앉혀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그냥 막 내리긴 대놓고 공격했죠. 고발까지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재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지지율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현 정부가 꼭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부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비난하는 사람들이 엄청났었고 지금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비난하는 사람 많았고 모든 정권마다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항상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만 가진 사람이 표출을 하죠. 그냥 불만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그렇고 대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 가진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막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우리 편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응원을 하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막 공격할 때 검찰청 앞에 검찰청이죠. 검찰청 맞나요? 거기에 화반 촥 꽃막 갖다 놓고 지지가 엄청났습니다. 지지율이 폭등하고 1등 돼버렸죠. 압도적인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가 그 다음 지금 대권 출마하고 나서 후보로 들어가서 가만 안 오니까 지지율이 내려온 거죠. 쭉 내려와갖고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안 오면 그냥 쭉 해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홍준표 의원한테 눌려가지고 검사로서는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대통령까지는 뭐 이래갖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다가 치명 처먹이려고 지금 공격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버리니까 이게 사실이면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은 잘려나가겠죠.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잘려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당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감으로 해갖고 홍준표 의원이 더 급등해버린다는 겁니다. 야권에 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를 이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율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홍준표, 이낙연 해도 홍준표 이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면 사람들 심리 속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이 사건을 해갖고 구체적인 실체가 안 나오고 자꾸 끌고 가면 이것도 오세훈 시장할 때 생태탕 2탄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심리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히려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재명 관련주 던져버린 이유가 이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대 윤석열이 돼버리는 겁니다. 홍준표가 되든지 윤석열이 되든지 무조건 야당 대표가 대통령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재명 지사는 존재감이 지금 경선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충청도 경선하면서 이 사람들 관심이 막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다 묻혀버리고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에는 존재감이 거의 사라져버리죠. 남는 거는 형수한테 욕했다던데 이거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당에서 오히려 더 대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공격은 좀 오버한 것이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그런 루머가 있다 정도로만 해가지고 사건을 진실을 파헤치는 쪽으로 가져야지. 그러니까 김웅 의원하고 그 검사하고 이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정도만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사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김웅 의원이나 그 검사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문건이 사실이냐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놔놓고 잠수 타쁘고 윤석열 총장 네가 시켰나 안 시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총장한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네가 말을 해라. 네가 네 책임이니까 네가 잘못을 시인하든지 말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사주가 뭔데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사과를 하려고 뭘 어떻게 합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네가 그 사건에 대해서 네 입장을 밝혀라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홍준표 의원도 제가 봤을 때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어버리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은 그냥 사실도 아닌데 또 공격당했다. 여당으로부터 또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홍준표 의원은 내부 총질연내가 돼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이 정치 테마 관련주는 건드릴 게 하나도 없구나. 어느 쪽으로 튈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다. 완전히 럭비공 탁 던져놓고 다음에 어디로 튈지 예측하는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단지 오늘로 봤을 때는 홍준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고 시간에도 별로 못 올라가죠.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DSR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지금 혼자서 잘 나가고 있고요. 유승민 관련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역시나 휴마시스 촥 빼버리니까 쭉 빠져버리죠. 이 시간에 걸려서 이 장난치는 애들은 좀 전부 다 구속시키면 안 되나요? 이거 정말 짜증나게 좀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구만. 이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도 에이 또 뻥이네 그러고 안 보거든요. 자꾸 옆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유승민 의원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해서 확장돼 가지고 김웅 의원 쪽에서 책임이 있다로 가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김웅 의원이 지금 유승민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웅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갖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바닥이죠. 홍준표는 올라가는데 유승민이 못 따라가니까 이건 뭔가 판세를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승민 의원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내려버리면 되죠. 1등 하는 사람 지지율 확 끌어내려버리면 그 떨어지는 열매를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갈라서 먹게 되죠. 그럼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노리고 만약에 김웅 의원이 잔머리를 굴린 거라면 이 사람은 진짜 사형시켜야 됩니다. 아주 나쁜 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김웅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기자회견 하는 이유가 지금 너무 일이 커져버리니까 그냥 가볍게 의혹 정도로 던져가지고 윤석열 총장한테 데미지만 살짝 주고 그냥 갔으면 싶었는데 여당에서 벌떼같이 공격해갖고 완전히 이건 윤석열 총장이 그냥 그 죽느냐 사느냐 문제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사건이 너무 커졌죠. 그럼 여기에 대한 키를 지금 갖고 있는 게 김웅 의원이거든요. 본인이 작성했다 그랬다가 전달했다 그랬다가 오래다가 기억 안 난다 그랬다가 막 이래버리기 때문에 진실이 뭐냐 물었을 때 대답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일 이제 기자회견 한다니까 저도 그 기자회견을 듣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다음 이제 봐야 되겠죠. 만약 이게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웅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는 쪽으로 답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자기가 뭔가를 했는 건데 이건 윤석열 총장 쪽하고 검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역풍으로 돼가지고 여당 쪽이 데미지를 먹고 홍준표 의원도 데미지를 먹고 윤석열 관련주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는데요. 이게 오늘 제가 장중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보시면 쉴 데 없이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왜 하고 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올라가고 있는 오르고 내리는 홍준표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하고 쳐다보면서 이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김웅 의원 기자회견 하는 거 들어보고 제가 봤을 때는 김웅 의원이
그 빠져나가기 위한 발뺌하기 위한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 너무 커져붙는데 이걸 그냥 계속 가져가면 나중에 되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되게 되면 모든 걸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 이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요쯤에서 그냥 적당히 그때 뭐 이래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오해됐을 수가 있겠네 요 정도로 해서 싹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식의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발을 너무 깊이 담궜고 이거 그 정치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이 그 김웅 의원이 책임이 좀 있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 캠프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그쪽에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고 김웅 의원 관련해서 뭔가 뉴스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의혹 제기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했다. 야당 쪽에서 의혹 제기를 했는 거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지 하고 막 때리는 겁니다. 이제 안전하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그런 의혹 제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모든 책임이 지금 김웅 씨한테 달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풀리면 유승민 의원까지도 데미지를 먹을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일단 지켜보고 홍준표 관련주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쉴 때가 됐으니까 들어가기 그렇고 나머지는 들어갈 만한 데가 없죠.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뜬금없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악재가 터져갖고 있는데 여기서 서현이라는 종목을 200만 원을 잡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몰빵 남은 거 다 삽볼까 하다가 그래도 또 혹시나 하는 진짜 윤석열 전 총장이 시켰을 가능성도 약간은 있으니까 이거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시켰더라도 검사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한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 김웅 의원 쪽에서부터 꼬인 부분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에 하나 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가버릴 수도 있죠. 누명으로 그냥 뒤집어 씌워갖고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몰빵을 못했고 일단 서현이라는 종목을 실적이 괜찮으니까요. 혹시나 이 사건이 뒤집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200만원 잡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서현이라는 종목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그 기자회견 기사도 회사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서현은 윤석열 관련주다로 인식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좀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오늘 뭐 이 홍준표 관련주 쪽으로 다 몰려버려가지고 다른 쪽은 건드리고 뭐 할 그런 상황도 못 됐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나마 하나 보고 있는 거는 이 확진자 숫자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휴마시스 쪽을 내일 한번 노려보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 부분에 대한 그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